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승보다는 하락, 또 이 하락 시장보다는 더욱더 침체에 빠진 폭락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어떤 뾰족한 방법이 있다라기보다는 다 알고 있는 건데 제대로 실천을 못하는 것들이죠.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상승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떨어져요.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데, 비교적 상승보다는 하락이 짧고 굵게 끝나는 법이 있고 상승은 가늘게 오래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데 상승장이라고 해서 모두 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하락장이라고 해서 모두 다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관점을 가져야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상승보다는 폭락이 정말 무섭죠. 무서운데 그 무서운 이유가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망 상태에 빠지는 거죠. 말이 관망이지 사실은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가격을 떨어뜨리면 뭔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심리에 기인한 것들은 하락이 하락을 불러올 뿐이지 그 하락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좀처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가격을 떨어뜨리면 내 물건은, 내가 가진 것은 거래가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죠.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거래가 된다고 해서 만족감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손실을 본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조금 지나면 더 떨어지겠지 하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 폭락장에서 손실을 만회하기란, 폭락장에서 이득을 얻기란 꽤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폭락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거지, 물건에 대한 걱정만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어떤 상승장에서 어느 지역이 괜찮다더라 하면 그 지역은 다 올라가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지역에 가보면 오르는 곳도 있고 떨어지는 곳도 있어요. 또 보합인 곳도 있고. 문제는 내가 가진 물건이 올라가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저쪽은 전문가가 오른다고 했기 때문에 다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올라타시는 분들도 봤고요.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앞뒤 재지 않고 투매식으로 던지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시간을 먹고 사는 종목이에요. 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고요. 올라가는 것도 어느 순간이 되면 주춤주춤 떨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다만 그 타이밍을 어떻게 견디고 어떤 식으로 버티느냐가 항상 관건이죠. 기본적으로 폭락장에서는 수요층의 조사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 지역에 물건을 샀다더라,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결정이 되면 그 관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일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은 필요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확신을 가지고 수요층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내 물건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가에 대한 수요층의 타당성을 한번 노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매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매물에 대한 향후 전망, 또 가치, 가격의 상승 요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어필하고 설득하냐에 따라서 수요층이 내 물건을 다르게 봐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선행이 되면 솔직히 폭락장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더한 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틈새 시장이라고 보는데요. 틈새 시장에는 모든 사람이 틈새 시장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틈새 시장이 있고, 투자자 자신만의 노하우가 곁들여져 있는 틈새 시장이 있어요. 당연히 폭락장에서는 투자자의 노하우가 실린 그런 틈새 시장이 빛을 발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폭락장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폭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폭락장이 좀 오래 지속됐다고 싶으면 저는 부동산 매물을 사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수익이 나왔다라고 싶으면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던지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거든요. 그런데 더 오를 것 같고 나만 처분하고 다른 사람들은 처분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처음부터 길게 가져갈 생각이었으면 길게 가져가지만 목표 수익에 도달했으면 향후에 더 오른다고 할지라도 한번 놓았다 다시 들어가는 게 저는 낫다고 보여집니다. 폭락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것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또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될 것을 많이 조사하면서 물건에 대한 분석, 향후 시장에 대한 분석을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조사하는 거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사를 많이 하시다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물에 대해서 확신이 설 때가 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일정 기간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냉정하게 따져서 과감하게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을 해야 되고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 우직하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런 투자자들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상승장이 아니라 폭락장에서도 오래 버틸 수 있고요. 수익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분들은 수익을 길고 오래 끌고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조사가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장점도 있고요. 시장을 내다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않는 해안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기본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수요층이나 공급 여건, 향후 전망,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곱씹어 보면 폭락장에서도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는 틈새 시장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